남중국해, 동중국해, 호르무즈 해협, 쿠릴 열도, 크림반도, 시리아 내전, 루안다 내전, 이라크 전쟁, 중동 전쟁, 쿠바 미사일 위기, 미중 무역 전쟁, 핵 개발 등등 세계의 초침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내며 간신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갈등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미국은 중국을 미워하고 중국은 굳이 미국을 추월하려 하고 일본은 평화헌법을 박살내려 하고 러시아는 제도약을 준비하고 이 X는 핵을 아주 그냥 아무튼 얘네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쌈박질을 좋아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같은 국제체제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국제정치학계의 주류 이론 중 하나인 현실주의가 바라보는 세상을 여러분께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정외과 친구들 다 모여라! 와! 자,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실주의 이론은 고대 투키디데스로부터 시작해서 15세기 마키아벨리, 17세기 토머스 홉스, 18세기 장자크 루소 등의 역사와 철학을 뿌리에 두고 있는 이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저서 군주론에서 지도자가 해야 할 것은 세계 정치에서 변화하는 권력 구도를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토머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자연상태 인간 사회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정의내렸습니다. 즉, 인간이란 놈들은 권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연상태에서는 인간 사회가 공포와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걱정들로 가득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관적인 사상은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의 사상적 베이스가 되었는데요. 앞선 사상가들이 언급한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을 응용해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국제정치에 접목시킨 것이 바로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국제정치라는 생태계에서 본능적으로 권력에 대한 열망을 가진 국가들이 공포와 폭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주체는 오로지 국가이며, 국가 이외의 기업, 시민단체, 비정부 기구 등은 국제정치에서 별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부수적인 것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주의에서는 모든 국가는 그 어떤 것보다 생존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며, 따라서 이들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갈등과 전쟁의 가능성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들이 전쟁을 피하고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은 스스로 강해지는 길, 즉 자조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주의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은 1차 대전 이후 이상을 꿈꾸며 창설된 국제연맹의 실패, 그리고 2차 세계전의 발발로 인해 세계 평화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집권 이후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한 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1948년 자신의 저작 국가 간의 정치를 발표하며 이와 같은 현실주의 이론을 주장하였고, 이렇게 현실주의 이론은 당시 국제정치 이론의 정점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시의 국제정치학계를 휩쓸었던 현실주의 이론은 또 한 번 대격변을 맞이하게 되는데, 와우, 대격변 아닙니다. 1979년 미국의 정치학자 케네스 월츠가 기존의 고전적 현실주의를 비판하며 새롭게 뜯어고친 구조적 현실주의, 일명 신현실주의를 새롭게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표지에 태극 끼는 거 보십시오. 좋고요. 월츠의 신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의 원인에 대해 기존의 고전적 현실주의가 주장했던 인간 본성의 문제가 아닌 국제정치가 가지고 있는 무정부 상태라는 속성에 집중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고전적 현실주의가 갈등의 원인에 대해 무정부 상태보다는 인간의 본능에 더욱 집중했다면, 신현실주의는 국제질서가 세계정부와 같은 국가들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무질서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딱 일주일 동안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과 법을 무효화시켰을 때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겠죠? 마치 그런 식으로 국가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단이 없는 것을 국제정치의 무정부 상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 같은 현실주의 주장에 대해 유엔이 바로 국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세계 기구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은 유엔에 대해서도 국가의 행위를 제대로 막아낼 수 없는 허수아비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한 것과 중국이 남중국해 한가운데에 인공섬을 만들고 있는 것, 그리고 미국이 유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던 사례들이 현실주의자들이 유엔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월츠의 신현실주의는 발표 이후 기존의 고전적 현실주의를 밀어내고 국제정치학계의 가장 권위 있는 이론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21세기 현재까지도 국가 간의 정치를 설명할 때 정말로 많이 이용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신현실주의는 두 초강대국이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는 양극체제를 가장 안정적인 국제체제로 바라보았습니다. 즉, 미국과 소련이 한참 핵경쟁, 군비경쟁을 치열하게 했던 냉전이 오히려 국제적으로 가장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띠용.
저는 처음에 이를 들었을 때 이건 무슨 참신한 개소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나 공부를 하며 그 이유에 대해 알게 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21세기의 국제정치는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 이외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크고 작은 강대국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들끼리의 갈등들도 다양하게 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도전하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이유도 은근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러시아는 재부상하고 있으며 일본이 또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한국은 낑낑대고 얘는 또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또 20세기에 발발했던 1, 2차 세계대전은 유럽 대륙에 다양한 강대국들이 포진되어 있던 시기에 발생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세력들이 많이 퍼져 있을수록 갈등의 요소 또한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신현실주의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양극체제는 기본적으로 두 거대한 강대국이 경쟁을 하는 구도입니다. 냉전의 경우 결국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두 국가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같은 대리전은 발생하기도 했지만 서로가 본토를 공격하는 대규모의 전쟁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국가들이 서로 군사적으로 거의 대등하게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라고 신현실주의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자면 두 국가 말고는 딱히 갈등을 생각할 염려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오히려 양극체제가 오늘날과 같은 다극체제보다 더욱 안정적인 국제체제라고 신현실주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국제정치 현실주의론은 딱 간단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실주의 이론이 국제정치의 대세인 것에 비해서는 막상 이제 미국 국가 자체는 이 이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주의가 이념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의 행동은 결국 다 비슷비슷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니 그럼 우리가 소련이랑 똑같은 놈들이라고? 우리 같은 정의롭고 민주주의 사랑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가 그런 사악한 전체주의적인 집단이랑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안 입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분석해보면 결국 비슷비슷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참 그래서 국제정치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국가든 다 그 나물에 그 밥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냥 이런 현실들이 보이는 거죠. 진짜로 정의로운 것은 없다.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뿐이다. 국제정치라는 학문 정말 재밌지 않나요? 저는 국제정치 공부를 하고 있으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이번 영상의 반응이 별로면 다음 시리즈는 관짝으로 들어갈 것 같고 혹시 반응 괜찮으면 조만간 국제정치의 또 다른 주류 이론인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유주의는 정치 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와는 다소 다른 거니까 혹시 자유주의 사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추천 영상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